전자파에서 제한된 음향 진동으로 바이러스에서 효율적으로 구조적인 공명 에너지를 전달해 동일한 주파수의 마이크로파를 가진 제한된 음향 양극 모드에서 바이러스는 공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효과는 이전 바이러스 마이크로파 상호작용 연구와 마이크로파 기반 바이러스 전염병 예방에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인 공공장소에서 대중을 위해 안전하게 합리적인 마이크로파 전력 밀도로 공기 중의 바이러스가 비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면 바이러스에 대한 구조적인 공진에너지 전달 효과가 충분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주파수와 전력으로도 마이크로파를 조명한 후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잔류 바이러스 감염성을 측정함으로써 이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불활성화에 대한 마이크로파 전력 인계값을 추정하기 위한 이론적인 모델을 확립했으며 실험과 일치됨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공명 에너지 전달로 유도된 불활성화는 주로 바이러스 구조를 물리적으로 파쇄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이는 실시간 역전사 중합 효소 연쇄 반응 검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공기 중 바이러스에 대한 공공장소에서 새로운 전염병 예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경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킨 심각한 급성 호흡기 증후군 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같은 공중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사용되는 현재의 공중 바이러스 전염병 예방에는 강력한 화학적 불활성화, UV 조사 및 마이크로파 열 가열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방법은 공개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로바크 및 그 연구진은 바이러스에 의해 초음파 에너지가 흡수될 수 있음을 입증하였고 2000년에 바빈커버와 그 연구원들은 기가헬츠 영역에 있는 바이러스의 해당 공명 초음파 진동을 생성하여 바이러스를 비활성화했다고 가정했습니다. 이 가설에 기초하여 몇몇 그룹은 이 주파수 범위에서 바이러스 진동 모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러스는 마이크로파로 공진 및 공명 흡수 효과와 동일한 주파수의 마이크로파에 의해 공진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바이러스 안에서 관찰된 밀폐 음향 진동의 이극 모드는 마이크로파 공명 흡수 현상을 보이는 동일한 전자기파에 의해 바이러스의 가능한 구조적인 공진 에너지 전달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 구조적인 공진 에너지 전달 프로세스는 광자의 100%의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동일한 주파수의 폰온으로 전체 바이러스 구조의 진동 모드를 자극하는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전체 구조적인 공진 에너지 전달 효율은 주변 환경과 바이러스의 질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미칩니다. SRET 현상이 전염병 예방을 위해 공개된 공간에서 공기 중 바이러스를 불활성화시키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전자레인지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구조적인 공진 에너지 전달이 충분히 효율적이어서 비슷한 전자파에서 제한된 음향 진동도 공개된 대중에게 공기 중 바이러스를 안전하고 합리적인 마이크로파 밀도에 의해 비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이러스에서 EM파에서 밀폐 음향 진동인 CAV까지 구조적인 공진 에너지 전달 효율을 조사하기 위해 먼저 유도된 응력과 조명 마이크로파의 전개 크기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적인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전기파와 밀폐 음향 진동에 의해 유도된 스트레스가 바이러스의 구조를 파괴할 때 바이러스가 불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불활성화 역치를 측정함으로써 마이크로파에서 바이러스로의 SRET 효율을 탐색하였습니다. 제한된 모델을 기반으로 다른 극초단파 전력뿐만 아니라 쌍극 모드의 공명 및 공명 외 마이크로파 주파수에서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불활성화 비율을 연구했습니다. 플라크 분사기여서 마이크로파 조명 전후에 바이러스 샘플의 효과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전자레인지는 바이러스의 충분한 효율적인 SRET를 나타냈으며 이는 양극성 공명 주파수에서 바이러스의 비활성화 비율을 높였습니다. 공진 주파수에서 H3N2의 비활성화에 대한 마이크로파 전력 밀도 인계값은 제품안전공학협회 안전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개발한 이론적인 모델과도 잘 일치했습니다.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 반응 방법은 주요 불활성화 메커니즘이 바이러스를 물리적으로 파쇄하는 과정을 거치고 RNA 게놈이 마이크로파 조명에 의해 분해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쌍극 모드 공진 주파수에서 마이크로파를 조명함으로써 바이러스의 불활성화가
바이러스의 RNA를 변성시키지 않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지질 봉투를 물리적으로 파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된 SRET 효과가 H3N2-EA의 바이러스를 비활성화하는 데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H1N1의 바이러스에 대한 실시간 RT-PCR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인가된 마이크로 주파수는 7GHz였고 인가된 평균 마이크로파 전력 밀도는 시편 내부의 유효 전기장 167V에 해당하는 380W였습니다. 나머지 실험 조건은 이전의 조건과 동일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사한 결과가 관찰될 수 있었으며 이는 동일한 SRT 유도 불활성 활성화가 H3N2-EA의 바이러스에도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요약하면 본 논문자들은 수개 용액에서 마이크로파로부터 H2N2 바이러스의 밀폐 음향 진동의 구조적인 공명 에너지 전달 효율을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전달 에너지 효율은 바이러스 불활성화 비율과 같이 조사함으로써 비교되었습니다. 마이크로파에 의한 조명 후 플라크 분석 실험은 비활성화 비율이 쌍극자 공명의 공진 주파수에 의해 공진 주파수에서 최대에 도달함을 나타냈습니다. 실시간 R2-PCR 실험은 주요 불활성화 메커니즘으로 바이러스 RNA 게놈을 분해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바이러스를 파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험적으로 새로운 에너지 전달 메커니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공기 전염으로 감염되는 바이러스를 공기 중에서 사멸하는 데 밀폐 음향 진동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 실험 결과는 매우 우려되는 공공 문제인 마이크로파와 생물학적 조직 간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품안전공학협회의 안전표준 내에서 마이크로파 전력 밀도를 갖는 관찰된 불활성화 인계값으로 수립된 SRET 메커니즘은 공기 중 바이러스에 대한 공개된 공간에서 새로운 전염병 예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경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